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근 손실 유지 방법. 1분동을 쉬는 동안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 자주 움직이기.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정적인 상태에서의 장기적인 휴식은 근육 위축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2010년의 연구에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2주 만에 근육량의 약 10%를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주기적인 운동. 개인적인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전신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016년의 연구에서는 주 1회의 저항 훈련이 8주에서 12주 동안의 근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주기적인 운동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고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적절한 영양 섭취.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2018년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당 1g 이상일 때 근육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하루에 체중당 0.8g 이하로 떨어지면 근육량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고단백 식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상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신체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이는 회복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 기간 동안에는 몸의 회복을 우선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5. 충분한 수면.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권장한다. 두근 손실 유지 식단 방법.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각 영양소의 비율과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수분, 비타민 및 미네랄의 역할과 이들이 근육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1. 영양 비율. 1. 단백질 1. 비율. 총 칼로리의 25% 35%. 이유.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는 성인도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운동을 하는 경우 이 수치는 1.2g에서 2.2g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운동 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단백질 식품 예시. 닭가슴살, 칠면조, 생선, 계란, 유제품, 콩류, 견과류와 씨앗. 단백질 종류.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하다.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을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연구.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와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6g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기준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체중 1kg당 단백질을 1.2g 섭취한 그룹과 2.4g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체지방을 줄였지만 고단백 섭취 그룹만이 근육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 및 증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탄수화물 비율. 총 칼로리의 45% 65%. 이유.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특히 뇌와 근육의 기능에 필수적이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주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는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탄수화물 종류. 탄수화물의 종류도 중요하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게 하여 에너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느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식품들은 섬유질도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수화물 식품 예시, 현미, 귀리, 키노아, 고구마, 감자, 통곡물빵, 파스타, 과일, 채소. 운동 후 섭취.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특히 중요하다. 운동 후 30분 이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3. 지방 비율 총 칼로리의 20% 35%. 이유 지방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호르몬 생산, 세포 구조 유지, 비타민 흡수 등 여러 생리적 과정에 필수적이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도와줄 수 있다. 지방은 칼로리 밀도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체중 조절에 유리할 수 있으며 특히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방의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방은 또한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은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지방 섭취가 필요하다. 지방 식품 예시, 아보카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견과류와 씨앗, 지방이 많은 생선, 사수분, 비율,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 이유 수분은 신체의 모든 생리적 과정에 필수적이다. 근육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근육의 기능과 성능이 향상된다. 탈수는 근육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운동 중에는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이 손실되므로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운동 전에는 50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고 운동 중에도 15-20분마다 20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 후에는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 수분 섭취는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면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5. 비타민과 미네랄, 비율 다양한 식품에서 균형 있게 섭취. 이유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의 대사 과정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중요하며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한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운동 후 회복을 도와줄 수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다양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이다.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철분이 풍부하고 오렌지와 딸기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 예시, 녹색 잎채소, 색깔이 다양한 채소, 과일, 잎 보충제 고려, 단백질 보충제. 필요에 따라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할 수 있다. 피카, 분지사슬, 아미노산 보충제는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식사 빈도 1. 섭취 간격 일반적으로 3-4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식사 횟수 하루에 3끼를 섭취한 그룹과 6끼를 섭취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6끼를 섭취한 그룹이 더 높은 NPS를 보였다. 3. 단백질 분산 섭취 하루에 4-6끼를 섭취하면 각 끼니마다 단백질을 고르게 분산하여 섭취할 수 있다. 4. 효과적인 NPS 촉진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NPS를 더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20g씩 4번 섭취한 그룹이 40g을 한 번에 섭취한 그룹보다 NPS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 근손실 방지를 위한 적절한 운동 루틴 이 루틴은 주 3-5회 정도의 빈도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 저항 훈련 1주 2-3회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저항 훈련을 포함한다. 2. 운동 종류 주요 근육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 운동을 선택한다. 3. 내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풀업 또는 렛풀다운, 밀리터리 프레스, 플랭크 4세트 및 반복 각 운동마다 3-4세트 82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근육의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하면 된다. 2. 유산소 운동 1주 2-3회 심혈관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도 포함한다. 2. 운동 종류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히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3. 운동 시간 20-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절한다.
3. 스트레칭 및 유연성 운동. 1. 스트레칭. 근육의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칭을 한다. 이 요가 또는 필라테스, 주 1, 2회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좋다. 3. 운동 루틴 예시. 1주간 운동 루틴 예시. 월요일 저항 훈련, 화요일 유산소 운동, 수요일 저항 훈련, 목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금요일 저항 훈련, 토요일 유산소 운동, 일요일 휴식 또는 요가. 5. 주의사항 1. 운동 강도 조절.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6. 운동 빈도와 강도 조절. 원리.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빈도와 강도로 운동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2, 3회의 저항 훈련과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 운동 빈도와 강도가 근육량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 강도와 빈도가 근육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4. 홈 트레이닝과 근육 유지. 헬스장이 닫혀 있거나 외부 환경이 운동을 제한하더라도 홈 트레이닝이나 가벼운 움직임을 지속하는 것은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존 운동 강도의 약 13 정도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근육이 최소한의 자극을 받으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홈 트레이닝의 효과. 홈 트레이닝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체중을 이용한 운동, 저항밴드, 덤벨 등을 활용한 운동 등이 포함된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주 1회의 저항 훈련이 8주 동안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연구는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 1회의 저항 훈련이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2020년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홈 트레이닝이 체중 감소와 근육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체력 수준의 참가자를 포함하여 홈 트레이닝이 신체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신장성 수축 운동의 중요성. 중상급자 운동선수나 피트니스 애호가의 경우 신장성 수축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다. 신장성 수축 운동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안 힘을 발휘하는 운동으로 예를 들어 스쿼트의 하강 동작이나 벤치프레스의 하강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1. 신장성 수축의 이점. 신장성 수축 운동은 근육의 길이를 늘리면서도 힘을 발휘하게 하여 근육 섬유에 더 많은 자극을 제공한다. 2017년의 연구에서는 신장성 수축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장성 수축이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고 근육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의 연구에서는 신장성 수축 운동이 운동 후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5. 결론. 운동을 쉬는 동안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움직이고 주기적으로 운동하며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주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